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지금 토크쇼에 박수 치듯이 하고 두 분은 종교 집회 박수를 치듯이. 감사합니다. 웃음소리로 누군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혹시 때에 맞춰서 하신 게 좀 있으신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네. 사람이 너무 밥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해가지고, 네. 어느 날 보니까 사실은 이제 먹고 살만은 하기도 하거든요. 당장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는 아닌데, 이제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은 거. 이렇게. 들 빽이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하다못해 봉지라도 있습니다. 네. 봉지라도 있죠. 네. 그렇지만, 들만한 봉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리고는 저희는 너무 그쪽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때에 맞춰서 하는 거는 어쩌면 거의 이제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나만의 그런 게 있다. 나는 나만의 한 모금 되게 좋은 생수는 아니지만 해양 심충수 이런 건 아니지만 나만의 2시에 나오는 조금 냄새나는 따뜻한 커피로 내 얼굴을 씻는 게 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나만의 그것이었구나. 그리고 그게 쌓여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줬구나 라는 게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나는 좀 나에게 너무 무심한 편인 것 같다, 이런 마음에 뭔가 그게 있는 분들은 마이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줄은 그냥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줄은 일어서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카메라에 안 잡히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없으면 옆으로 던져주시고. 엄마야. 예,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고 상대편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또 이거 불편하면 어떻게 하나, 먼저 배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내가 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자면은 음악을 많이 듣는다든지, 질릴 때 듣는다든지, 책을 막 질 정도로 읽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공유했던 그런 시간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또 직업적인 어떤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더 많아지고,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좀 근사해진 것 같은데, 내가 나만 생각했을 때는 나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정말로 집 앞에 정말 근사한 강변 산책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늘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어차피 자르는 거고. 그렇죠. 거기를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친구를 불러내서, 맨발로, 걸었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밤에. 밤에 맨발로요? 예. 그래서 그네랑 옛날 놀이터 지구본하고 체육관 거기를 좀 너무 비명지르면서 했더니만 주변에서 약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막 그네를 정말 막 야호 하면서 이렇게 막 타고 했었는데,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때에 맞지 않은 때에 맞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행동들은 아니었었는데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밤에 전공과 무관한 책을 제가 막 읽는데, 그게 지금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반잔의 커피가 그게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소설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그걸 읽으면서도 이건 내가 지금 공부와 관련된 거 내지는 일에 관련된 거를 내가 전공서적을 읽어야 될 텐데라고 늘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책을 읽으면서, 네, 하여튼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좋아요. 마무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색하네요. 마무리는 엄청 어색해요. 아까 그네 탈 때는 엄청나게 에너지가 나왔는데, 마무리는 주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옆에 주시고. 예.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법정 스님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 네,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교회를 다니지만, 저는 영향을 받은 스님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도 아주 좀 큰 영향을 줬고, 제 사상에도 좀
좀 영향을 준 분이 계신데, 틱 나탄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따라 해볼까요? 틱 나탄. 네. 아주 구리네요. 틱 나탄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베트남 승려신데, 이제 그 망명을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자꾸 반정부 인사가 되니까 망명을 해서 지금 프랑스랑 미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프랑스의 이제 보르도라는 곳에서 플럼 빌리지라는 빌리지를 운영하셔요. 그래서 이제 자두 마을이라는 뜻이랍니다. 플럼이라는 게 자두 마을인데, 그 자두를 키워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조그만한 이제 쉼터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렇게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상추 가꾸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시골에 보면 어른들 보면 서울에 살아도 그 상추 가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아파트의 그 화단에다가도 상추를 심어 놓는 분이 있어요. 쑥갓하고 미나리. 그런 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집 전체를 물로 채워야 되거든요. 미나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추를 가꾸는데, 그 틱나탄 스님도 상추를 가꿔요. 완전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엄청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그 틱나탄 스님은 강의와 책을 정말 잘 쓰세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일을 정말 탁월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불교계에서는 아주 인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와서 틱나탄 스님이 나이도 많고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스님같이 엄청난 설법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엄청난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런 상추 가꾸는 일을 하십니까? 상추 가꾸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스님과 같은 설법과 책은 아무도 써낼 수가 없고 아주 극히 몇 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상추 가꾸는 일을 하지 마시고, 여기다 에너지 쓰지 마시고 책을 쓰시고 강의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프랑스 말로 했겠죠. 저는 그냥 번역된 책을 봤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네. 나는 참 서구의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논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상추 가꾸는 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추 가꾸는 일을 좋아하고 행복해 했기 때문에 나의 그런 글들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상추 가꾸는 일과 그런 강의하는 일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나는 당신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 상추를 즐겁게 가꾸지 못했다면 나는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상추를 가꾸는 건 곧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추를 가꾸는 건 곧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 것은 상추를 가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일하려고 쉽니다. 그리고 쉴 때는 일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휴가지에 가서는 회사에 별일이 없냐고 전화를 합니다. 회사는 별일이 없습니다. 또라이 휴가 갔다고 축제의 분위기가 됐을 뿐입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토요일마다 3명의 또라이가 서울 올라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아빠하고 애들은 새엄마 고르고 막, 네? 새엄마 상의하고 막 어떤 엄마가 좋은지, 네? 막 고객들은 막 너무 편안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일할 때는 공부하려고 하고 공부할 땐 일하려고 하고, 네? 휴가지에서는 일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나 이번 휴가 꼭 가야지, 진짜 꼭 가야지. 그렇게 해서 당신은 한 번도 삶을 산 적이 없는 겁니다.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휴가를 보낸 것도 아니고, 네. 당신의 온전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요 스님 얘기가 아주 주옥 같은 게 많습니다. 되게 상당히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 스님 얘기를 이제 제가 또 그 스님을 만나러 제가 보르도까지 날아갔습니다. 그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 이렇게 불렀죠. 스님! 스님! 그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럼 스님의 영어는 뭡니까? 슈르님?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프랑스 말도 모르고. 그분이 이제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고, 그분은 딱 한 날만 나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가서 그분을 꼭 뵙고 싶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그 책 한 권이 저의 삶에서는 아주 대단한 메시지를 줬어요. 아, 내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일할 때는 쉬려고 하고, 쉴 때는 일하려고 하고, 잠잘 때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생각하고, 일어날 때는 얼른 끝나고 와서 자야지 생각하고. 네? 이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이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너는 귀신이다. 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아주 일상의 상추 이야기로. 네? 그래서 전혀 상관없다고, 지금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실은 삶의 본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맨날 경영학 서적만 읽고, 맨날 금융 컨설팅 그것만 보고, 맨날 고객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나로서 돌아와서. 근데 그것이 곧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국민이 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안타까운 건,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근데 내가 없으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축제의 분위기가 또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라이 나갔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나 없이 잘 되는 세상을 보고 내 마음에 나는 뭔가? 나는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한 적이 없었는데, 난 다 애를 위해서 했고, 남편을 위해서 했고, 회사를 위해서 했고, 무엇을 위해서 했고, 무엇을 위해서 했는데, 왜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되지? 그럼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되길 바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또 이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호프리쇼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안 되는데 유도하는 것 같네요, 제가. 네. 네, 보통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네. 네, 저도 이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동생이다 보니까 영향을 같이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또 저는 이제 그 사회에서 뛰어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앞만 보고 사는 동생과 제가 결혼해서 이제 일찍 결혼해서 이렇게 남편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거에서 그때 당시는 정말 너무나 비교되면서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삶의 중간에서 정말 다시 나도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선택을 했던 게 벌써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했었어요.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도 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을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내 앞에 눈앞에 게 더 급했기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게 해소되지가 않는데 어떤 사람 얘기든 누구 얘기든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책을 읽어도 나와 해당되는 얘기만 읽고 싶지 다른 얘기는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왔는데 한 3년, 4년 전에부터 이렇게 마음이 제가 이렇게 금융업으로 일을 선택하면서부터 사람들을 만나 나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나는 이 사람과 지금 삶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하나의 계약자로 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갈등이 한 1년 정도를 겪었어요. 겪으면서 이 일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나는 계약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점점 나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 일도 싫어지고. 네, 그래서 한때 슬럼프를 빠지면서 일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그나마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어떤 대화가 됐던 몇 분들이 다시 연락이 오면서 언니랑 대화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또 이런 속에 나를 찾는 사람이 또 있구나 그 와중에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자는 마음으로 삶의
바로 앞에 계약건이 아니라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나를 원하고 나도 그 사람들을 원하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바꾼 지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 나가는 속에서 일은 계속 더 잘 되어 나가는 것 같고 또 가정에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 내가 이렇게 해왔는 게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오면서도 그런 갈등 속에서도 가정을 지켰고 그렇게 해오면서도 아이들을 많이 컸고 그 과정에서도 남편은 또 사회에서 인정받고 아 정말 내가 고민하는 그것들이 그때 당시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고 이대로 끝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되돌아봤을 때는 그게 나한테 재산이구나. 그렇게 힘들었던 게 그리고 그 와중에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종교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관계되지 않는 공부 관계되지 않는 책들 또 여기 서울까지 와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변화가 되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지금 강의 3번째 듣는데 매주마다 듣고 가서 실천하자라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고요. 그리고 다시 와서 듣고 가면 또 실천을 하자. 그러면서 또 들으면서 또 다음에 가서 누구랑 해야겠다.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강의 잘 듣고 가겠습니다. 포프리쇼는 많이 전도하고 계십니까? 네. 분위기가 점점 아, 그렇습니까? 네. 대구에. 많이 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거든요. 저희 교수님에게. 성악 레슨. 그럼 저희 교수님은 성악을 통해서 저에게 인문학과 철학과 사람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야 된다. 그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댁에 가서 레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성악가가 아니고 성악으로 먹고 살지 않는데 왜 성악을 하냐.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가 당신 노래를 들어보니까 성악 배우는 것 같지 않다. 안 웃던 남자분 한 분이 매우 크게 웃으시네요. 엄청 상처됩니다. 네, 상처됩니다. 네. 저 유머로 한 건데 진짜로 웃어버리시네요. 네, 진짜. 뭐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가 그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노래 왜 배우냐. 아주 솔직하게 유치한 이야기로 지금은 제가 레슨을 선생님한테 레슨비 내는 것보다 레슨 시간을 빼서 강의를 못 하는 게 훨씬 커졌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기회비용이 더 커졌어요. 근데 전에는 돈 낼 돈이 없었어요. 선생님한테요. 그래가지고 카드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레슨비를 내려고. 전 그렇게 하면은요, 시립합창단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즐거워서 했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립합창단 합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시립합창단에 제가 정말 합격할 것 같은 그 필을 갖고, 서울에 있는 아주 괜찮은, 서울 경계에 있는 괜찮은 곳에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어요. 반주하는. 이렇게 생머리고, 야리야리한 그런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반주자. 그래서 이제 합격하면 이제 정식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노래를 했는데, 만약에 노래가 달구지 가는 소리는 살령을 노는데, 이렇게 하고, 이야하! 이렇게 노래가 나가야 되는, 거기서 딱 소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야하! 벚꽃 향내. 저 성악가 나왔어요. 저 무용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성악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야 거기서 딱 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자친구 되고 싶은 여자도 있고 제가 막 꼭 합격해서 나를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합격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달구지 가는 이거에서 딱 나가다가 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클래식에서는 그런 상황을 삑사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또 아니면 오락가이라고도 해요. 딱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잘 보고 있다가 사실은 테너는 거기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중저음을 좀 못해도 그냥 고음에서 쫙 보여줘야지 합격인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또 했는데 자기는 이제 성악하는 남자는 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나쁜 년이 성악하는 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제가 싫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성악가 남자가 싫다고 해놓고 성악가 남자랑 결혼을 합니까? 아, 폭탄 던지려고요. 아까 종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종교인이 폭탄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세상을 왜 이렇게 꼬이나. 아, 내가 그렇게 정말 인문학적 마음으로 소양을 갖고 했으면 그렇게 돼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나와야지. 이게 삶인데. 정말 같이 삶을 살고 싶은 여자한테도 잘리고, 유일한 밥줄인 시립합창단도 잘리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든데요. 그 다음 주에 또 레슨을 갔어요. 되게 레슨이 좋더라고요. 그냥 제 몸이, 제 마음이 제 노래 소리를 듣고 제가 변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아까 여러분이 제가 고음을 냈을 때 그냥 듣고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뭘 그걸 해석해서 좋은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다 보면요, 이렇게 노래가 잘 되면 그냥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혹시 노래를 하는 게 요즘 참 행복한데 이 노래로 제가 먹고 살 수 없는 실력이라면 제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군대에 갔다 온 남자니까 제가 육체 노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래는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앞으로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물론 뒤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레슨을 받겠습니다. 선생님 저 레슨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카드깡을 해서 레슨비를 딱 그날 선생님께 아주 작은 페이를 했어요. 교수님이 처음으로 놀라시더라고요. 저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시립합창단도 떨어지고 성악과 졸업하고 막막한데 음악이 좋다라고 하는 저 마음은 무엇인가? 그때는 교수님도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어떤 멘트를 내려주고 결론을 내려주는데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새 제자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가 자기 스스로 강의를 해서 페이를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선생님께 이제 뭐 그런 선물도 하고, 그리고 뭐 선생님 좋아하는 거, 선생님 뭐 혼자 사시거든요. 사모님 먼저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댁에 가서 뭐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너무 좋아하셔요. 그리고 저는 내일이면 또 이제 저는 레슨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포프리에 강의하러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솔직히 강의하러 무대에 서는 것보다 제가 저희 교수님께 레슨 받으러 갈 그 순간이 전 더 심장이 떨립니다. 14년, 15년이 됐지만, 그리고 그 느낌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이렇게 악보 같은 거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시 학생이 되어서 갈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아주 멀리에서 오신 분들이 대구에서 오셨고, 대구에서 사실 이 클래스를 듣고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요, 사람을 실제 보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네. 야동을 보는 거랑, 야동을 보는 거랑 저녁에 지나가는데 차 안에서 젊은 연인들이 뭘 하고 있는 거, 봐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생생한 현장감. 와우!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때는 뭐 대단한 걸 안 봐도 대단한 거예요. 라이브로 보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어쩔 수 없으면 영상으로라도 봐야죠, 강의를. 영상으로라도 강의를 들어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라이브로 보겠다고 여기 대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그 시간은, 그거는 그분들이 참 행복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 그건 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쿨한 사랑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3년, 5년 지나보세요. 삶에 아주 조그만한 나비 효과가 돼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아니, 저기, 그, 강의를 듣는데, 제가 요즘 공감되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솔직히 제가 그 교회에서 성악을, 지금, 아니, 성악이래. 저기, 성가대를 2년 이상 썼는데, 처음에 딱 쓸 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소프라노 아니니까 엘토로 가라고. 그래서 엘토로 갔어요. 너는 엘토 아니니까 소프라노로 가라고. 솔직히 얼굴 창피했는데 제가 그때 오기로 두고 봐. 내가 사람들한테 딱 그랬어요. 나 1년 있으면 되게 잘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1년 지나갖고 난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튄다고. 그래서 솔직히 나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제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진짜 공감을 많이 하는 게 나는 오래됐으니까 나는 한 1년 지나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2년 지나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야겠다. 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하려면 끝까지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뒤돌아봤는데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안 된다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속으로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객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하는 거라면 진짜 이거는 나한테 필요한 건데 제가 공장에도 다녀봤는데 하루 만에 잘렸어요. 손이 느리다고. 그리고 또 저기 대한항공에도 다녀봤는데 비행기 청소하는 거예요. 손발 느린 걸로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비행기에 폭탄은 안 넣으셨죠? 이것들이 진짜 폭탄 넣어버릴 거야 진짜 날개에다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뒤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말로 떠드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내가 말로 떠드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사람들 생각을 바꿔라. 마음만 바꾸면 된다. 근데 그게 솔직히 안 들어왔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게 마음을 바꾼 지 지금 보름도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보름이면 좀 많이 안 된 거네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요. 신기한 일.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이게 막 이제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화가 나면 화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지워버렸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김은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잘해.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보름밖에 저는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근데 그 보름 동안에 진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어쩔 때는 막 안 되면 막 짜증이 나면 솔직한 마음으로 길거리에서 춤이라도 춰가지고 그 마음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니까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바뀌는 걸 보면서 그래 너는 정말 할 수 있어. 이제 너는 몇 년만 더 있으면 너는 정말 최고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한테 정말 와닿는 게 제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전에도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눴지만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거죠. 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거죠. 그냥 즐길 수 없다는 거죠. 네. 배드민턴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아주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채만 선수용 사고 레슨은 안 받고 그렇게 하면 즐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도 중요하고 우리가 타는 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중요하죠. 저는 근데 그거보다 한 10배 중요한 게 우리가 삶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삶을 즐길 수 있고 그 삶을 즐기다 보면 어느 날 삶이 우리에게 차를 주기도 하고 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옷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꽤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삶을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빚이 있어. 지금은 아니야. 남편이 좀 속상하게 해 나를. 전면 재조정을 해야 돼.
옛날에 만나던 그 오빠를 한번 전화해볼까? 네. 뭔가가 달라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인간이 괜찮은 행복감을 누릴 수 없으면 단언하건대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누리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바꿔주세요. 한번 바꿔주세요. 예? 진짜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바꿔줘보세요. 제 진짜, 예, 진짜, 나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진짜, 나 진짜.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한 번만 해주시면 저도 이거 해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막된 여자는 아니에요. 저도 기부하면 테이크합니다. 한번 해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약속을 지켰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 지키는 인간은 그런 얘기 잘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금 사는 집에서, 지금 있는 남편으로, 그리고 지금 애로, 지금 몸매로, 지금 몸매로 여기서 좀 좋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환경이 달라질 확률도 꽤 높아질 것이고, 거기 그 환경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상대적으로 괜찮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